선거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등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3주 뒤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정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권이 있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투표 보조 용구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그 차량 이동 편의가 제공이 되는 데 이것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그러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겠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마저도 이 신체적인 장애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적 또 자폐성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아울러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발달 장애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신체적 장애인보다 사실은 선거권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단 후보자들의 그 선거 공약집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발달 장애인 중에는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이제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있으면 혼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투표용지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표라는 게 선거가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그 투표장의 환경이 낯설고 그 절차가 사실 낯설기 때문에 적절한 투표 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한 보조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함은 어떤 환경에 처했건 같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명시한 현행법이 있어요. 근데 한계점들이 좀 많다고요? 네. 지금 그 공직선거법 규정에 투표 보조와 관련해서는 신체 또는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해서 투표 보조가 제공이 되는 것처럼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규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법을 만들었던 그 초기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이 투표를 할 거라는 그런 고려조차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에 법원이 이 규정을 좀 넓게 해석해서 발달장애인까지 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 제6항 부분은 신체적인 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네. 그렇군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주체성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필요한 도움들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을 또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예.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이 낯선 환경에서 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좀 투표를 하기 어렵다. 그리고 글을 아예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글을 예. 읽더라도 좀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비장애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한 후보자를 뽑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를 가지는 경우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표권이라는 게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아주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예. 권리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발달장애인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도
이제 어떤 선호가 있고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선호하는 후보를 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떻게 지원해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보장되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국가가 올바르고 또 성숙한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과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부 승소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 법원 사례들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부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하려고 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현장에서 되게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대리해서 그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작년에 부산 고등법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청구가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선거관리 매뉴얼과 그 투표소의 운영이 장애인에 대한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투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적절한 그 보조를 받지 못한 것은 투표권 침해라고 봐서 위자료 100만 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투표권을 침해당했다,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선관위 그러면 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인지가 안 됐던 거,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사실 투표 관리 매뉴얼 자체가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그 투표소를 관리하는 그 분들은 선관위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선관위 선거를 할 때만 파견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사실 또 부실하면 그 매뉴얼을 자체도 숙지하기가 어려운데 현장에서 굉장히 좀 다른 판단들이 있어서 거부를 당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더욱 보장하는 법안, 또 공직선거법 개선안 그 개정안들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안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아까 우리 살펴본 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장애인의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서미아 의원과 용해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선거 공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포함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서울인가요? 무장애 투표소 좀 생소하고 생경하게 들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네, 저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좀 흥미로워서 찾아봤는데요. 아마 서울의 어느 한 지자체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전 투표소를 미리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를 미리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는지를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투표가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모범 사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거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것도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미리 점검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정보도 미리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관위 재량인데 그게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까? 좀 적극적인 지자체는 또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투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관위와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말씀 들었을 때 아직도 막막했다가 마지막 또 사례를 들으니까 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